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과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영어로 inheritance입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개념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쓰는 개념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가 특히 클래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클래스, 즉 기존 클래스에 있는 코드와 데이터를 이어받아서 자신이 필요한 기능만 추가하는 법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코드와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추가적인 기능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루트, 즉 맨 상단에 있는 클래스가 vehicle이라고 했을 때 vehicle은 사실 승용차든 버스든 트럭이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어떤 달리는 어떤 운전하는 개념이 포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바퀴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속도라든가 이런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veh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면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제가 구체적인 어떤 승용차라든가 승용차 중에서도 스포츠카 혹은 트럭, 버스 이런 식으로 운송수단을 다양하게 확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is A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상속이 클래스 간의 is A 관계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푸들은 강아지이다. 자동차는 차량이다. 꽃은 식물이다. 사각형은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할 때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is A 관계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상속을 구현하려면 다음과 같은 예약어들을 파이썬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상속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 클래스도 역시 클래스이기 때문에 예약어는 클래스로 사용이 되고요.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의 이름을 클래스 예약어 다음에 타이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고 그 괄호 안에 자식 클래스가 상속받고자 하는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생성자, 메소드, 그 다음에 인스턴트 필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식 클래스는 다른 말로는 서브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부모 클래스는 다른 말로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앞서 이제 vehicle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런 부모 클래스 vehicle를 바탕으로 본인이 트럭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를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모 클래스인 vehicle에는 크게 4가지 정도의 함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생성자고요. 두세 번째는 get 뭔가 정보를 얻거나 set 뭔가 정보를 설정하거나에 관련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정보에 대한 문자열을 요약해서 반환해주는 get description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ehicle이라고 하는 그 부모 클래스 안에 생성자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당연히 셀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의 첫 번째 인자, 즉 매개 변수는 셀프죠. 그러면서 vehicle에 대한 그 인스턴트 필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뭔가 자동차가 어떤 브랜드인지 메이커, 모델, 색상, 가격 이런 것들이 인스턴트 변수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동차의 메이커를 바꿀 수도 있고 혹은 그 메이커를 있는 그대로 그쵸? 얻게 해주는 접근자 메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정보의 모든 변수들을 문자열과 그 다음 문자열 같은 데이터형을 쭉 연결해서 쓰는 프론스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get description 함수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vehicle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트럭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는 어떻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트럭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는 역시 생성자, 즉 자식 클래스만의 생성자가 당연히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럭 같은 경우는 뭔가 페이로드를 세팅하는 이런 설정자 메소드, 그 다음 페이로드를 그대로 반환해 줄 수 있는 접근자 메소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일단은 make, 그다음에 모델, 컬러, 프라이스 이외에 새로운 페이로드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성자가 기존의 부모 클래스인 vehicle과는 조금 다른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저희가 어차피 make, 모델, 컬러, 프라이스는 vehicle 부모 클래스에서도 비슷한 용도로 사용됐던 인스턴스 필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self dot 그 다음에 인스턴트 필드에다가 어사인을 해주기에는 너무 중복적인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 줄에 다음과 같이 슈퍼 클래스, 즉 vehicle, 즉 부모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문법으로 슈퍼 가로 열고 닫고 닷, 그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init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요 4개의 인스턴스 필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딱 한 줄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vehicle 클래스에는 없었기 때문에 트럭 클래스 안에서, 즉 트럭 클래스 안에 언더바 init 언더바라고 하는 생성자 안에서 수동으로 같은 문법 구조로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페이로드에 관련된 함수들은 저희가 트럭 클래스에서 새로 생각해낸 메소드이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렇게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vehicle과 트럭의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상위 클래스 vehicle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make, 그 다음에 어떤 모델, 그 다음에 어떤 색깔, 어떤 가격인지 이런 식으로 인스턴트 필드와 각각의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요것을 상속받아서 트럭이라고 하는 서브 클래스가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vehicle을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페이로드 인스턴트 필드와 그 페이로드 인스턴트 필드와 관련된 접근자 설정자 일반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도 역시 주변에서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라던가 기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인데 클래스로 디자인을 하면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이런 식으로 어떤 루트 클래스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아서 사용하고 싶은 자식 클래스 개념을 스스로 생각을 해봐 주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코드를 변경 후 작성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 페이지는 사진을 찍어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vehicle과 트럭의 관계는 트럭은 자동차죠. 그래서 트럭은 truck is a vehicle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s A의 관계가 있고 그림으로는 일단 루트 클래스가 더 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를 포함해서 내가 서브 클래스에서 뭔가 새로운 기능을 넣는 거기 때문에 아래 그림에서 본 것처럼 트럭 안에 이런 vehicle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요 첫 번째 그 생성자 함수 안에서 내가 만약에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용하고 싶다면 super.init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 그 앞서 2개의 클래스를 저희 코드에다가 타이핑을 해서 디자인을 해 놓으면 메모리 안에 각각의 클래스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행을 하고 싶다면 정말로 객체를 생성해서 내가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함수, 일반 사용자 정의 함수인 메인 함수를 작성을 하시고요. 요 메인 함수 안에서 내가 트럭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my truck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객체를 만들고 내가 사용하는 트럭은 티슬라 메이크면서 S 모델이고 색깔이 흰색이고 이런 식으로 가격은 뭐 대략 이 정도 되고 페이로드는 요 정도 된다 라고 하면서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요 객체가 생성이 됨과 동시에 요런 생성자로 호출을 해서 상위 클래스의 도움으로 요 4개의 인스턴트 필드가 초기화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5번째 필드도 요 라인을 통해서 초기화가 되면서 my truck이라고 하는 객체가 성공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 my truck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있는 set make라고 하는 함수와 set payload라고 하는 함수를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제가 make도 변경해보고 페이로드도 변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럭 정보를 문자열로 출력을 해보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티슬라가 테슬라라고 수정이 되었고 모델, 그 다음에 화이트, 그 다음에 페이로드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두 개의 클래스는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일반 함수도 역시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정말로 이 코드가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이 메인이라고 하는 일반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코드 아랫줄에는 일반 함수를 호출하는 메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타이핑이 돼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고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순간 my truck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객체 안에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에 다음과 같이 이런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예제를 메모리 안에서 그려본다면 veh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truck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in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렇게 세 군데에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코드에서 main이라고 호출하게 되면 결론은 요 일반 함수 main이 들어있는 요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고 요 부분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을 호출을 하고 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부모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받아 가지고 그죠? 5개의 필드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상속을 사용하냐 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일반 자동차나 트럭이나 버스 모두 다 결국에는 운송수단이죠. 비이클이에요. 비이클. 그렇기 때문에 다 각각의 오브젝트가 될 수 있는 car, 트럭, 버스 같은 경우는 운송수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 make, 모델, 그 다음에 가격, 색상 이런 것들도 있고 역시 운송수단의 속도, 그 다음에 뭐 방향을 돌린다던가 이런 등등의 비이클에 관련된 이런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클래스에 존재하는 중복되는 코드는 부모 클래스에 이제 모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드를 매번 그 부분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호출해 가지고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클래스의 코드가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은 부모 클래스 이렇게 모아놓고 각각의 서브 클래스에서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을 상속받아서 사용한다면 코드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메모리를 덜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중복되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코드가 짧고 가독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코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예제는 스포츠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를 나타내는 클래스는 이제 카라고 놓고요. 그것을 상속받아서 제가 특히나 슈퍼카 카 중에서도 뭔가 슈퍼카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스포츠카라고 해서 저희가 서클래스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를 디자인을 해놓고 실제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일반 함수도 역시 정의를 해서
그 함수를 마지막에 호출하게 되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그 함수 안에서 각각의 해당되는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지고 데이터가 초기화되면서 원하는 결과가 모니터에 나오는 이런 큰 흐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개인 노트에다가 본인이 오늘 날짜 쓰시고 스포츠카 클래스 예제라고 하신 다음에 카에 대한 클래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그래서 컴퓨팅 상호 측면에서 문제를 짧게 나누고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생각하는 적을 나열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 노트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 비클 즉 카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스포츠카 클래스도 컴퓨팅 사고 측면에서 4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노트에다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포츠카에서 그 부모 클래스인 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정말로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함수는 내가 컴퓨팅 사고 측면에서 어떻게 분해를 해서 어떤 그 패턴과 어떤 그 핵심을 남기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알고리즘이 디자인 될 수 있는지 대략 한 5분 정도 플립트 러닝을 충분히 해봐 주시고 개인 노트가 잘 정리가 되면 색깔펜으로 핵심 요소만 잘 체크하시고 사진을 마지막에 찍으셔서 개인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에다 붙여놔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노트에다가 푸시면서 검증이 한 90% 이상이 되면 거의 완성된 코드를 파이썬 쉘에서 F5를 누르셔서 빈 스크립트를 만드셔서 그대로 타이핑을 하신 다음에 F5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하시고 에러가 나면 어떤 라인에 어떤 에러가 났는지 직접 비교하시고 그 부분만 수정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돌리시면서 다각도에서 코드를 좀 테스트해 봐 주시고 그 흔적을 충분히 워드 파일에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대략 3분 정도를 기다리다가 영상을 찍기에는 약간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략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요. 학생분들은 동영상 멈추시고 다시 재생을 하셔서 제 풀이를 들으시면서 본인 풀이와 한번 비교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러면 같이 정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비이클과 트럭의 관계처럼 일단 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있게 되고요. 스포츠 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가 요 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모 클래스를 가로 안에 넣어서 스포츠카가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부모 클래스는 3개의 함수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생성자. 그래서 생성자 안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요. 초기화. 그 다음에 속도를 변경해주는 set speed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정보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get description이라고 하는 사용자 일반 사용자 정의 함수인 클래스에서는 메소드라고 불리는 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그 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스포츠 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가 있게 되는데요. 요 자식 클래스 안에서 2개의 메소드를 저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생성자 함수인데요. 요 생성자 안에 부모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성자인 init 함수를 super init이라고 하는 문법을 통해서 저희가 상속을 받아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통해서 speed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init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스피드를 세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스피드가 아닌, 그죠? 스피드 이외에 다른 터보라고 하는 변수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에서만 존재를 하는 인스턴스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가 아닌 스포츠카에만 뭔가 터보 기능을 넣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터보라고 하는 인스턴스 필드는 스포츠카 서브 클래스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셀프.터보 터보 안에 지금 매개 변수 안에 들어있는 터보 밸류 값을 이런 식으로 어사인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소드는 set 터보라고 하는 어떤 터보에 관련된 그죠? 뭔가 설정 값을 하는 메소드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존재를 하는데 이 두 개의 클래스는 메모리 안에 이렇게 다른 공간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자, 그런데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상단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첫 번째 클래스 메모리에 넣고 두 번째 클래스 메모리에 넣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예제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추가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스포츠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호출을 하면서 ObJ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이 객체를 만들면서 터보 기능은 있다라고 하면서 true 값으로 설정을 했고 스피드는 10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 안에 있는 get descrip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 스포츠카에 대한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만약에 저희가 스포츠카지만 터보 기능을 끄고 싶다라고 하면 이 객체 안에 있는 set 터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터보 기능을 false로 바꿈으로 인해서 터보 기능을 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예약어 정리할 때 이미 여러 번 배웠는데요. 이런 식으로 요 점 있잖아요. 점은 belongs to라고 하면서 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쓰겠다. 요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객체 안에 있는 setTurbo라고 하는 기능을 쓰겠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슈퍼 가로 열고 닫고 점이 있잖아요. 요거는 상의 클래스에 속해 있는 init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쓰겠다. 이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 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점이라고 하는 건 belongs to 어디에 속해 있는 그래서 그 객체 안에 속해 있는 함수를 제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을 꼭 쓰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스포츠카 클래스 예제 사진 찍어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안 사진 찍어주시고요. 동영상 아까 잠시 멈추시면서 개인 노트에다가 본인이 필기했을 거잖아요. 그 내용이랑 요 내용을 간단히 비교하시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더 생각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잠시 정리를 해봐 주세요. 저는 5초 뒤에 영상을 연속적으로 찍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예제는 도형입니다. 상속의 예로 일반적으로 다각형을 나타내는 shape 클래스가 있어요. shape는 x좌표, y좌표, area, perimeter 등이 있을 것이고요. 요것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다각형 중에서도 저희가 뭐 사각형, 삼각형, 기타 다양한 구체적인 어떤 도형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뭐 마른 목골, 기타 등등 어떤 도형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점과 선과 그쵸 어떤 길이 개념, 면적 이런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단에는 대부분의 공통 요소를 묶은 쉐이프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이프 안에 어떤 인스턴스 필드와 메소드가 있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사각형을 나타내는 서브 클래스, 자식 클래스인 렉탱글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각형의 면적
사각형의 둘레. 네, 그래서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도형 예제라고 쓰시고 본인이 생각한 흔적을 노트에 충분히 남겨놔 주시고요. 대략 저는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5분 이후에 본인의 답과 제 답을 비교하시고 모든 흔적을 개인 노트에다가 남긴 거 사진 찍은 것까지 포함해서 워드 파일에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에 붙여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5분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쉐이프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그 쉐이프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아서 렉탱글이라고 하는 사각형, 즉 자식 클래스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쉐이프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에는 대략 3개의 일반 함수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어김없이 생성자 함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 안에는 x와 y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어리어라고 하는 개념을 고려해 보고요. 또 페리미터라고 하는 개념을 고려해 봅니다. 여기서 에어리어는 이런 식으로 면적, 그다음 페리미터는 둘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렉탱글이라고 하는 사각형 자식 클래스에서는 구체적으로 x, y,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width, height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w와 height라고 하는 매개 변수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일단 부모 클래스는 꼭 필요한 요소만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요. 하지만 그것을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어떤 그 렉탱글이라던가 혹은 자식 클래스는 좀 더 고려해야 되는 인스턴스 변수의 개수가 많죠. 그러니까 좀 더 큰 개념인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부모 클래스가 더 클 것 같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 클래스는 핵심 요소만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요소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자식 클래스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렉탱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x, y를 부모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생성자로 초기화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w와 h도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에어리어를 계산을 할 때 w 곱하기 height, 그 다음에 페리미터를 고려할 때는 e 곱하기 w와 h를 더한 요 페리미터로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클래스를 메모리에 집어넣고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해서 r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면서 x, y 값은 0으로 놓고 width와 height를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100이라고 하는 건 w 안에 들어가게 되고 200이라고 하는 거는 h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x self.w와 self.h에 100과 200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 사각형의 면적은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요 에어리어는 요 함수를 통해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페리미터는 요 함수를 통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0, 그죠? 곱하기 200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00 더하기 200을 2배한 이런 식으로 600이 결과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답과 한번 비교해 봐 주시고요. 개인 노트에 필기한 내용과 파이썬으로 코딩하면서 다각도에서 인수값도 많이 바꾸시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가 다 되는지,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일반 함수를 여기서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일반 함수를 정의를 해서 예를 들면 메인 이런 함수요. 일반 함수도 정의하고 맨 마지막 줄에서 메인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반 프로그래밍 구조, 즉 메인 함수부터 출발한다는 이런 커먼 센스가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코드로 한번 변경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과 강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person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이런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학생을 나타내는 student 클래스와 선생님을 나타내는 teacher 클래스를 정의를 한 다음에 student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teacher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각각의 추가적인 인스턴트 필드와 추가적인 메소드를 고려하시고 그 흔적을 노트에다가 먼저 작성하시고 깨끗이 정리한 거를 사진 찍어서 워드 파일에다 붙이시고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컴퓨팅 사고 측면에서 네 단계가 각각 어떻게 코드에 매핑이 돼서 녹아 들어가는지 파이썬 쉘에 빔 스크립트 파일 만드셔서 작성하시고 실행하셔서 다각도에서 테스트가 되는지 한번 검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제를 한번 보시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의 주민번호와 수강 과목, 평점이 이렇게 나오고 김철수라고 하는 또 다른 학생 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 요거를 딱 보셨을 때 어떤 게 떠오를까요? 예, 서로 다른 객체죠. 다른 스튜던트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는 하나, 틀이 존재하지만 그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두 번 호출해서 각각의 서로 다른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만드셔가지고 데이터를 초기화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노트에다가 흔적 많이 남겨주시고요. 본인의 답과 제 풀이를 한번 비교를 해봐 주세요. person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존재를 하고요. 이 person이라고 하는 거를 상속받을 수 있는 student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person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은 teacher 클래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과 정보를 초기화한 홍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고요. 저는 스튜던트 2명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 첫 번째 홍길동은 스튜던트였고 두 번째 김철수는 뭐 티처라고 했을 때 티처라고 하는 그죠? 서클래스. 그래서 서클래스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리고 teacher라고 하는 그죠? 서클래스의 각각의 오브젝트 즉 객체를 만들고 각각의 하는 그죠? 기능. 예를 들면 학생은 뭔가 그 수강해서 과목을 듣죠. 교사 같은 경우는 뭔가 티칭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메소드를 활용해 가지고 해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번 직접 코드를 해석해 보시고 그 코드의 흔적을 노트에다가 먼저 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그 각각의 명령어 코드에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당연히 사람은 누구나 이름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즉 스튜던트든 티처든 네임이나 넘버는 그대로 상속이 돼서 사용이 되면서 스튜던트 같은 경우 스튜던트 타입이 추가적인 인스턴스 필드가 되겠고 티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인스턴트 필드가 셀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러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초기화를 해놨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넘어오지 않고 아예 그 생성자 안에 맨 마지막 줄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셀러리가 어사이먼트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예를 들면 그 GPA라던가 클래스 어떤 과목들을 듣는지 요런 그 추가적인 인스턴스가 필요로 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스튜던트 같은 경우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이런 식으로 과목을 들을 때마다 요 클래시스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과목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출력해주는 str이라고 하는 디폴트 펑션을 이용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티처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냐라고 했기 때문에 course-is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계속적으로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을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여기서는 클래스를 듣는 거기 때문에 클래시스인데 여기에서는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courses,라고 하면서 리스트 이름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역시 교수자의 자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객체 dot enroll cours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수자 같은 경우는 객체 dot assign teaching이라고 하는 함수 메소드 이름을 활용함으로써 person 자체에서 가지고 오는 기능 이외에 각각의 서브 클래스에서 필요로 하는 함수를 다른 이름으로 호출을 해서 그 각각의 클래스의 기능이 유출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기타 언더바 언더바 str 언더바 언더바라고 하는 함수 안에 각각의 문자열을 쭉 나열할 수 있는, 즉 같은 데이터형은 플러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나열해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스트링을 쭉 연결해서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str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데이터형이든 궁극적으로 문자열이 되도록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면서 다양한 예제를 살펴봤어요. 충분히 플립트 러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놔 주시고 모든 흔적을 본인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에 붙여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